한미군 당국은요, 김정은 찾아라 연일 정찰기를 띄워서 고강도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것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I do know라고 했는데 알면서도 뭔가 좀 계속해서 탐지하는 것 같아요. 27일, 28일 이틀간 정찰기가 무려 13차례 출격을 했다. 북통신감청 담당 RC-12 가드레일도 8대 동원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게 뜬 건 굉장히 이례적이다. 김정은 관련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엿듣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라방에서 박성규 전 청와대 대변인께서 원산에 있는 북한의 김정은 1호 열차가 북한이 이른바 헷갈리게 하는 거다. 보여주기식이다. 네네. 거기에 우리 정부 당국이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견해를 주셨잖아요. 태공사도 그런 말 하더라고요. 네, 교란 작전일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북한 당국이 너무 잘 알아요. 위성을 통해서 뭐 글로벌 호흡 같은 그 첨단 위성 능력을 갖춘 장비를 통해서 다 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어떤 거를 조작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거기 뭐 굉장히 능한 거니까 그건 새로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정부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정부 얘기를 믿어주고 싶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정부가 믿을 수 있도록 좀 믿음도 좀 줬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두 가지가 좀 궁금한 게 하나는 왜 이 문제를 정부 장관 중에서는 정부가 가장 많은 쪽이 아닌 통일부 장관이 계속 앞장서서 얘기를 하고 있을까? 통일부 장관은 잘 없습니까? 정부가? 통일부 장관은 직접적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에요. 국정원이나 국방부 정도가 된다면은 뭐 이용할 수 있어요. 국가안전보장 의장이나. 그런데 통일부 장관이 계속 앞에 서서 나와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좀 의아하고, 두 번째는 외교통상위원회는 열렸는데 왜 이 중요한 문제 국회에서 정보위는 열리지 않을까? 정부에서 이건 가서 물어야 되거든요. 이거 하고 안 하고 안 해. 왜 정보위가 열리지 않는지 제가 봤더니 정보위원장이 지금 김민기 위원장입니다. 민주당 소속이죠. 그러면은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열어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지금은 탈당했지만은 미래통합당, 과거 자유한국당의 간사가 이은재 의원이더라고요. 이분 열어달라고 할 여유 없죠? 예. 나경원, 한선교, 이혜원 이렇게 돼 있어요. 다들 선거에서 안 나오거나 떨어진 분들이에요. 이분들 지금 본인들이 충격 때문에 열어달라고 얘기 못하는 상황인 걸로 저는 짐작이 되는데, 그렇더라도 김민기 위원장이 여당에서라도 열어줘야죠. 열자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라도 얘기를 듣고 국민에게 속 시원히 이건 이런 겁니다, 저런 겁니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저는 앞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뭐 나는 확실히 알고 있다고 얘기했지만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저 트럼프 얘기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거보다 훨씬 더 확실한 코로나19와 관련된 미국 내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조차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본인에게 이익이 된다면은, 본인이 주목을 끌 수 있다면은 저분은 어떤 거짓말이라도 하고 어떤 쇼미십이라도 보일 수 있는 분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 문제는 미국과 한국의 정보 당국의 정보 능력을 지금 북한이 테스트하고 있는 것인지, 그 의도와 관계없이 또 우리는 지금 테스트를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는 단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역량을 국민 앞에 보여주고 우리가 한번 확인한 건데, 그걸 위해서도 정보위를 포함한 관계기관들의 회의가 열리고 중요한 핵심 포스트에 있는 분들한테는 얘기를 해주고, 아까 정병구 위원의 얘기 중에서 우리가 북한 김정은의 신변까지 보안을 지킬 정도로 그럴 이유가 뭐 있겠어요. 저는 국민을 좀 생각을 해줘서 그런 의문을 좀 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서서 이제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김현수 장관에게 정말 알고서 얘기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왜 그런 거 했더니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상태, 북한 김정은이 조화를 보냈던 사실도 반나절 동안 통일부 장관이 모르고 딴소리를 브리핑을 해서 구설수를 빚은 적 있잖아요. 그때도 사실은 김현철 장관은 몰랐거든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분단 국가로서 남북 관계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안 좋을 때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전쟁까지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게 많은 국민들의 바람이에요.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조심하자, 경계하자는데, 남북 관계가 이렇게 원활하지 않으니까 또 이런 일이 오는 겁니다. 북한 소식 모르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그냥 넘어가요. 북한이라는 사회는 폐쇄적인 사회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정보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건 정말 정부로서도 큰 문제라고 보고, 이건 정부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전체가 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소식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그대로 각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각성하자. 네, 우리 앞서가 있는 남쪽이라면. 대우 각성하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지속적으로 지금 그 김정은 주변에 별 문제 없고 정부가 이야기한 것이 그래도 맞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야기하면요, 진짜도 가짜 같아요. 그 사람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나 말하지 않겠다? 궁금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합리적인 어떤 그 상식적인 말씀드리면, 아까 이야기 나온 게 태양절 때 나타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는 김정은한테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저것도 헌법학자로 그런 이야기 합니다. 북한 헌법에 작년에 2019년에 14번째 헌법 개헌을 했습니다. 거기에 드디어 김정일을 김일성하고 동급으로 놔요. 항시 그 김일성이 위고 김정일이 그 미쳤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 권력을 승계해 준 분이 바로 김정일 아닙니까? 헌법을 개정해서까지도 두 사람이 똑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제라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크지를 않아요. 올해부터. 참 묘하죠. 2019년 헌법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와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4월 20일 날 왜 인민혁명군 참전 기념일로 안 나왔냐. 그것도 2018년부터 2월 8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그 왜 바뀌었냐까지 이야기하면 이제 북한 헌법 강의가 돼버리니까 이제 얘기가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렇다면은 그런 징후가 바로 사망설로 연결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 세계 가장 저는 합리적인 것이, 상식적인 것이 세계 곳곳이 코로나 사태지 않습니까? 북한이 드디어 이제 코로나로부터 위험스럽다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올 연말까지 북한 전염병에 대한 해제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중국에 있는 대사관이나 심양에 있는 영사관의 전통이 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코로나 사태하고 연결돼서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